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말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시작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 소식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네, 주말과 다음 주 날씨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틀간 이어진 비가 그치면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옵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요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지역에 따라 눈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에는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데 더해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17일부터는 기온이 급감하면서 전일보다 10에서 15도가량의 큰 폭의 기온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에는 서쪽 지역과 일부 남부지방의 한파특보가, 그리고 17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경보로 바로 발표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지역은 일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지자체도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일요일인 오는 17일 오전 9시를 기해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와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은 하루 2개조로 인력을 편성해 동파 긴급복구에 대비합니다. 인천시도 내년 3월 15일까지 급수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상수도 본부 내 급수 상황실을 운영하고, 같은 기간 경기도는 겨울철 종합대책을 마련해 24시간 상황 관리에 나섭니다. 기상청은 한파, 강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신월 7동 2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월동 941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인 신월 7동 2구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12층 이하 총 2,228가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했습니다. 은평구가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방한용품을 지급합니다. 은평구는 지난달에 이어 2차로 저소득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방한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물품은 전기 탄소매트 252개, 전기찜질기 520개, 방한 덧신 6천여 켤레 등으로 동주민센터와 돌봄기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늙고 병들어 가족의 손을 떠나 당장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현실, 더 이상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만큼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내가 살던 집에서 노년기를 보낼 수는 없는 건지, 노인 복지 선진국이라 말하는 일본의 황후는 과연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일본 현지에서 이정아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일찌감치 고령화가 시작된 만큼 노인 복지 정책 역시 상당 부분 앞서 나간 수준인데요. 일본의 흐름과 꼭 닮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방문 간호시설. 80살 일본인 오츠카 가치오 씨는 얼마 전 시설에 등록했습니다. 아침에 입소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인데 건강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一日中ここにいて何かあったら異常が出たら対処してくれると。普通の病院から派遣みたくなってそれでやってくれました。 일본에서는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운 시설 대신 소규모 지역 요양시설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대부분 내가 계속 살아왔던 지역에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介護っていうものは非常に身近なんではないかなと。
いうのは感じます。でそれぞれの地域にこういった介護施設ができるとですね、何かあった場合に相談に行け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も地域の方々にとっては非常に大きいではないかな。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 대비해 눕거나 앉아서 욕조에 들어갈 수 있고 매일 밤 노인의 수면 상태가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돌봄 대상자의 상황이나 시설에 따라 단기 입소와 장기 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소 시 요양 등급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형태. 가장 중증인 5등급 노인이 단기 입소했을 때 하루 비용은 860엔에서 많게는 2,600엔 수준. 우리 돈으로 7,600원에서 23,000원 정도입니다. 公的な扶助とかいろんな支援困窮者向けの支援で、無料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ど、基本は保険制度にのっとってるんで、負担はあるんですよね。そんな形で、利用者負担を限りなく少なくして、それを保険料と税金で、支えるっていうのが制度の仕組みなんで、それが大前提ですよね。 노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 또 다른 요양시설. 이곳 고령자 주택에는 이처럼 개인 우편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동주택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입소자들도 외로움을 덜 느끼는 편입니다. 모두 일본의 개호보험을 이용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위한 개호보험은 한국이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당시 가장 많이 참고한 제도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섰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만으로 40살이 되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基本的には65歳以上ですけど、介護保険は40歳から保険料払うので、必要な人は40歳から。これはもうね、1980年代から将来の高齢者、老人ケアどうするか、もう国家的課題だったんです。 일본의 개호보험은 단순히 병을 잘 치료하기 위한 것 이상입니다. 본인이 개보수 비용 1%만 부담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지원해 낙상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의 경우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基本的には自宅で最後まで暮らせる形が理想と言われているので、エイジングインプレイスですよね。 우리나라도 노년 주거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도시명 실버타운. 미술 시간, 알록달록한 색깔의 물감과 붓 사이로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저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미술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상을 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림은 그냥 즐겁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집을 떠나 실버타운 입주를 택한 사람들. 건강에 대한 우려나 심리적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신경정적으로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니까 밥 해먹기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오게 됐어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실버타운이 단순 주거의 형태에서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 작은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나가시고 언제 들어오시고 또 식사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동호인 주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거주자의 건강이 악화되면 그때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다른 시설로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생애 마지막 집을 찾아 또다시 떠나야 하는 현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차이가 상당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격차가 좁아져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처음으로 앞지르게 됩니다. 새로운 노인복지제도와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입니다. 쭉 계속 살아왔던 곳에서 가족과 더불어서 또 친구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노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년기.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 노년 삶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은 앞으로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중년들에게 특히나 겨울은 가려운 계절로도 통하는데요. 그런데 계절 탓인지 아니면 피부병 때문인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한별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피부과 한별입니다. 예, 겨울이 되면 습진, 아토피, 두드러기 등 이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특히 더 주목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얀 각질이 일어난다면 피부 건조증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때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염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엔 진물이 나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건성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선은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에 경계가 명확한 붉은 반점과 함께 은백색 비늘로 덮이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평생 악화 호전을 반복하지만 특히 겨울에 나빠지는 피부병으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붉은 발진, 딱지가 생기면서 소아에서는 얼굴 그리고 팔다리 편부위, 성인에서는 팔다리 접히는 곳에 가려움이 유독 심하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추운 환경에 노출될 때마다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가려움이 있다면 한랭 두드러기는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확한 병원의 진단과 함께 평소 피부 관리법도 중요할 듯합니다. 어떤 방법들 기억해두면 좋을까요? 겨울철 피부 관리는 피부 수분 공급 및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은 너무 뜨거운 물 사용은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 한 뒤 목욕 후 3분 이내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보습제는 꼭 씻지 않고 발라도 되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가렵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환경 관리도 놓치기 쉬운데 가습기나 물수건을 이용해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 변화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끝으로 피부 건강에는 이제 먹고 입고 하는 것도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신체 수분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술과 커피 섭취를 줄이는 것도 피부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모직, 털이 날리는 옷, 너무 꽉 끼는 옷, 솔기가 두꺼운 옷 등은 피부를 자극감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입는 경우에는 면 네일을 입고 직접 피부와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피부과 한별 교수였습니다. 서울 지역 초중고 학생 만여 명이 학교 폭력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4주간 서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60만 7,653명에게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2.2%인 1,724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온라인 조사로 전환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7%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강요와 사이버 폭력, 스토킹과 금품 갈취, 성폭력 순으로 파악됐습니다.